안녕하세요. 티쿤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오늘은 해외 직판을 할 때 자사몰을 만들고 어떻게 홍보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티쿤이 비록 200억 원 이상을 일본에 팔았지만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마케팅 이론을 전달한다기보다 티쿤이 하고 있는 경험을 전달하는데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나마도 뭐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치는 있겠지만 여러분께서는 티쿤의 경험을 참조하셔서 또 여러분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쿤은 일관되게 자사몰로 해외에 나갈 때 자사몰로 진출하라고 권합니다. 저는 지금도 자사몰로 진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확신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쿠팡의 횡포라고 검색을 해보면 진짜 쿠팡 같은 종합몰에 들어가서 돈 벌 수 없다는 것은 여실히 드러나고 정말 많은 경험자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티쿤은 실제로 자사몰로 진출해서 200억 이상 팔았고 또 많은 티쿤 판매자들이 자사몰을 만들어서 100억 이상 팔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할 때는 자사몰로 나가는 게 가장 좋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그 확신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사몰로 나가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하여간 티쿤의 의견이고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사몰로 나간다면 도대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제일 큰 관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사몰로 나가서 어떻게 홍보하느냐 그걸 티쿤 경험을 소개함으로써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훌륭한 참조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쿤은 종합몰 입점, 예를 들어서 라쿠텐이나 아스컬, 야후쇼핑 같은 데에 입점하는 거를 판매 보조수단으로 씁니다. 티쿤 주 판매 채널은 여전히 자사몰입니다. 자사몰. 근데 자사몰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손님을 어떻게 모으는지 너무 답답해 하시죠. 근데 이거는 저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사몰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자사몰을 홍보하는 방법이나 일본에서 자사몰을 홍보하는 방법이나 미국에서 자사몰을 홍보하는 방법이나 100% 똑같습니다. 언어만 다를 뿐이에요. 채널이 약간 다를 수는 있죠. 예를 들면 한국에는 네이버가 있는데 일본에는 네이버가 없잖아요. 이런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사몰 홍보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방법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를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 좀 이상한 질문입니다. 자사몰을 어떻게 홍보하느냐? 자사몰을 어떻게 홍보하느냐고 물으시는데 이미 한국에서 너무 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일본에 적용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질문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티쿤은 공기간판점 직영하고 있어요. 이게 자사몰이잖아요. 자사몰. 어디 아마존이나 라쿠텐이나 큐텐이나 야후쇼핑에 입점한 게 아니고 이렇게 독립된 도메인을 갖고 있는 점이잖아요. 이걸 자사몰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몰이라는 거죠. 자사몰. 티쿤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용기도
티쿤이 직영하고 있는 자사몰입니다. 잘만 팔고 있어요. 그 다음에 리본도 티쿤이 직영하고 있는 자사몰입니다. 보시다시피 독립된 도메인을 갖고 있는 거죠. 자사몰이에요. 굴삭기 보조용품점은 티쿤몰에 들어가 있지만 티쿤몰.jp라는 오픈마켓에 들어가 있지만 독립된 도메인을 갖고 있는 자사몰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단골 구매한 고객 데이터 DB도 판매자에게 다 주는 완벽한 자사몰은 아니지만 자사몰하고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사몰을 티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홍보하느냐? 한국에서 하는 홍보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티쿤은 뭐 명함, 스티커, 실사출력물 같은 것도 다 직접 판매를 했었죠. 2017년까지, 18년까지 직접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함, 스티커, 실사출력물을 150억 원어치 가까이 팔았어요. 근데 이게 명함, 스티커, 실사출력물은 티쿤이 제조 시설을 갖춘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판매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다 판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50억 원이 넘어가면서는 티쿤이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쇄물 전문 회사에 매각을 했어요. 명함, 스티커 실사출력물점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4개만 우선 자사몰로 운영을 하고 있죠. 직영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두 개 정도 더 늘어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건 하나를 제대로 파는 것도 정말 어렵기 때문에 더 늘리진 않으려고 해요. 또 우리가 중복도 개척해야 되고 또 여러분 지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 직영점을 늘릴 수는 없어요. 또 돈도 없어요. 직영점 하나 운영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들어가고. 그래서 하고 있는 거나 잘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더 늘리는 거는 좀 피하고 있습니다. 이게 티쿤이 직접 만들었던 명함점이잖아요. 여기서 명함 스티커를 거의 150억 원어치 정도 팔았던 거죠. 또 이게 티쿤이 운영했었던 실사출력물점이에요. 여전히 자사몰입니다. 명함 현수막도 잘 팔았는데 어쨌든 우리 티쿤은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기간판, 용기, 리본, 굴삭기 보조용품, 명함, 스티커, 실사출력물을 어떻게 홍보했느냐 이렇게 한 거죠. 가장 기본으로 한 거는 검색어 광고입니다. 티쿤이 2004년부터 2024년이잖아요. 20년 동안 마케팅을 했죠. 마케팅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검색어 광고만 한 것 같아요. 검색어 광고. 딴 거도 조금씩 하긴 했어요. 뭐 소셜 SEO, 검색 최적화 기법도 적용해봤고 전시회도 참여하고 메일링도 하고 심지어는 팩스 마케팅까지도 해봤어요. 팩스 마케팅. 이런 거 해본 사람 거의 없을걸요. 팩스 마케팅도 해보고 잡지에 광고도 내봤어요. 잡지 광고. 이런 거 다 해봤어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해가지고 배너 광고도 했었어요. 근데 다른 거는 하다가 다 중단하게 되더라고요. 힘이 들어요. 검증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다 하던 거 다 포기하고 사실은 검색어 광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SEO,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검색 최적화 광고는 검색 최적화 기법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도록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전시회 참가도 하고 메일링도 하지만 이건 다 그다지 큰 비중을 실을 수가 없어요. 검색어 광고로 다 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티쿤은 검색어 광고로만 이렇게 뭐 200억 이상 매출을 올렸었던 거고 명함, 스티커, 실사출력물을 매각하고 나서
이것도 지금은 검색어 광고만 하고 있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여러분께서도 검색어 광고만 하면 된다는 거죠. 다른 거는 하면 좋아요.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해보면 소수 인원으로는 검색어 광고만 하기도 바빠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인터넷 광고 기법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소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건 검색어 광고 하나만 제대로 하기도 바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티코는 지금 검색어 광고에 마케팅 비용의 95% 이상을 씁니다. 다른 건 거의 하지 않아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 전단지, 뭐 잡지 광고, 이거는 팩스죠, 팩스. 팩스 광고, 잡지 광고, 팩스 마케팅, 오프라인 전단지하고 똑같은 말인데 제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한 거,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뭐 리타겟 마케팅 아시잖아요? 청바지라고 하나 검색했었더니 가는 데마다 청바지 뜨는 거, 이게 리타겟 광고거든요. 별로 큰 약발이 안 든다는 거, 약발이 안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검색어 광고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구글이 70에서 80% 점유를 하고 있어요. 포털에서. 그럼 구글 마케팅만, 구글의 검색어 광고만 잘해도 된다는 뜻이고요. 야후도 부분적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 검색어 광고는 처음 세팅할 때 약간 힘이 들지만 그래도 그 어떤 광고보다 힘이 덜 들죠. 그리고 이 검색어 광고는 가장 좋은 게 결과를 아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팩스 마케팅이나 디스플레이 마케팅 이런 거는 해보면 도대체 특히 이제 팩스 마케팅, 전단 마케팅, 그다음에 뭐 버스에 광고, 지하철역에 붙이는 거는 몇 명이 보는지 집계가 안 되잖아요. 이게 소기업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광고 수단입니다. 그래서 검색어 광고보다 더 효과 좋은 광고 수단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티코는 검색어 광고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 할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께서는 이제 뭐 티콘보다 더 능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여러분이 해보시고 또 경험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고, 티콘은 그랬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얼마를 썼을까? 검색어 광고에 티콘이 얼마를 썼을까? 이 집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티콘이 6년간 광고비, 검색어 광고비라고 봐도 돼요. 거의 화폐 단위는 N입니다. 2007년에 명함을 처음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7년 통계는 없어요. 제가 2008년도에는 연간 425만 N어치 광고를 했어요. 월로 따지면 35만 4천 N어치, 그러니까 월 350만 원어치 광고를 했다. 이거 다 올려놨으니까 따로 이렇게 이렇게 안 적으셔도 돼요. 다 볼 수 있게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티콘글로벌.com 혹은 해외 직판 카페에 공개된 자료니까 그냥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따로 이제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2009년에는 잘 팔리더라고요. 검색어 광고로. 그래서 연간 1376만 N어치. 그러니까 100엔 1000원으로 쳤을 때 1억 3천만 원, 월 1100만 원어치 광고를 했어요. 2010년에는 1500만 원어치, 월 1500만 원, 1700만 원, 2000만 원, 1800만 원. 2014년부터는 4300만 원, 월 4300만 원어치 광고를 했어요. 검색어 광고만 했던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할 때는 1,500만 엔, 1억 5천만 원어치까지 광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억을 만든 거예요, 매출을. 지금은 티콘 이용점들은 대체로 월 500만 원, 그러니까 50만 엔 이상 광고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자상거래팝은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예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판매자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광고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광고 안 하고는 살아남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도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티코는 월 1,500만 원까지 집행을 했었어요. 월. 지금은 얼마를 집행하냐? 그것도 제가 통계를 뽑아봤는데 지금은 월 평균, 그러니까 저거 할 때는 명함 스티커 현수막이라는 큰 매출을 내는 아이템이 있어서 월 1,500만 원까지 만 N까지 집행을 했고 지금은 이 네 가지만 직영하고 있어요. 용기, 애드사인, 리벨, 이건 리본이에요. 리벨. 그 다음에 세 가지만 하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굴삭기 보조용품은 이제 일본에 지금부터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구글에 등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연이에요. 연. 2023년 티쿤 직영점 광고비니까 연 1,900만 N. 그러니까 1억 9천만 원 정도. 근데 지금은 100엔 900원이잖아요. 100엔 900원이니까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 그냥 한국에서는 그냥 100엔 1,000원, 1엔 10원으로 그냥 계산하는 게 빠르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은 1억 9천만 원 혹은 뭐 1억 7천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고 월로 따지면 159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면 구글이 1,438만 엔, 야후가 359만 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110만 엔. 페이스북은 공기 간판을 페이스북으로 홍보하고 있네요. 티콘 직영점이 거의 검색어 광고, 페이스북은 빼야 되겠네요. 그죠? 검색어 광고에 투입하는 돈은 월 150만 엔, 연간으로 해서는 1,900만 엔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자사몰 만들고 나서 광고비 어느 정도 생각하셔요? 광고비는 일단 팔린다는 보장만 있으면 최대 한도까지, 그러니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더 이상 집행할 때도 없을 정도로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있을 때는 광고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구글에 이거 이제 링크 이거 하면 일본 구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본 구글에 지금 치기가 힘든데 한번 쳐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일본 구글에서 일본 사람들이 에어간판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잖아요. 에어간판, 에어 상품 전문점 아도사인, 이게 우리 거거든요. 이거 클릭하면 이제 돈이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용기, 일본 소비자들이 일본 구글에서 플라스틱 용기라고 입력하고 검색하면 라쿠텐 거도 나오고 우리 건 어디 나올까요? 모노타로, 우리는 저 밑에 있나 봐요. 보이지도 않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게 검색어 광고잖아요. 이렇게 검색어 광고가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구글에 검색어 광고 등록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그냥 유튜브에서 구글 검색어 광고 등록하기라고 치면은 수십 명이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거 보고 배우시면 되고요. 티콘 입점사가 되시면 티콘에서는 하나하나 안내해 드리는데 그런 거는 더 이상은 별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일반적인 비즈니스, 일반적인 일이 됐기, 누구나 뭐 운전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듯이 구글에 검색어 광고하는 게 특별한 일이 이미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통해서 보면 돼요. 아니면은 뭐 티콘 통해서 보고, 또 집에 자제분들이 있거나 동생이 있거나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조카한테 구글에 검색어 광고 등록 어떻게 하니 물으면 너무나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 검색어 광고 등록하는 방법도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유튜브 갖고 공부하면은 다 알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저도 뭐 이 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새로운 거를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루하고, 또 잘 모르는 거 알려면 짜증부터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전자상거래업을 하려면 검색어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구글에 검색어 광고 어떻게 등록하는지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밥 먹고 살고 돈벌이 하려면 뭐든지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구글 광고하는 것도 아주 소소한 기술이잖아요. 별로 어렵진 않은데 배우기는 굉장히 귀찮죠, 이제는. 어쨌든 이렇게 검색어 광고만으로 티콘은 했다. 물론 이제 검색어 광고에서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하죠. 이런 타이틀을 어떻게 뽑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런 거는 직접 하지 않으면 못 뽑습니다. 일반 평직원들이 실력이 없어서 이런 단어를 못 뽑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눈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혹시 잘못 뽑았다고 욕먹는 거 싫고 그러니까. 그래서 초창기에는 CEO가 이런 거 하나하나 여기서 승부가 다 나거든요. 어떻게 홍보할 거냐. 이런 거를 보는 게 마케팅인 거지. 테크닉은 별로 이미 다 공개되어 있어서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타이틀을 잘 뽑는 거. 명함이라고 치면 거의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싸고 좋은 명함, 뭐 최안, 제일 싼 집 뭐 이런 거 쓰는데 100명이면 99명이 그걸 써요. 그러니까 특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 산소 같은 여자, 뭐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타이틀을 잘 뽑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집요하게 홍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검색어 광고만 잘해도 거의 승부를 낼 수 있다. 물론 이제 절대 전제는 내 상품이 경쟁력이 있는 거죠. 뭐 경쟁력도 없는 상품은 광고 아무리 잘해봤자 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을 때 광고라는 게 의미가 있고, 그 조건이 됐을 때는 검색어 광고가 가장 편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기본 광고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검색어 광고 말고 티콘이 주력하고 있는 거는 소셜 미디어 활용입니다. 소셜 미디어라는 거는 그야말로 공공 미디어와 약간 대별되는, 그러니까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라인 채팅방, 이런 걸 소셜 미디어라고 해요. 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활용법은, 티콘은 가장 먼저는 구글 블로그를 씁니다. 일본에 할 때 이렇게 구글에다가 홍보문을 다 올려요. 그러니까 홍보할 거리를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걸 페이스북으로 아메블로로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도, 지금 유튜브 작성은 거의 못하고 있죠. 일본 유튜브로는 달랑 2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부터 AI를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해요. 유튜브 되게 중요하죠. 페이스북, 일본 페이스북으로도 홍보하는 거죠. 이렇게 요 요령도 나중에 좀 전해드릴게요. 일본 트위터로도 홍보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라인 채팅방은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톡 단톡방이에요. 카카오톡 단톡방. 일본 라인 비즈니스 계정,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톡 채널이에요.
뭐 이거는 구분 못 하실 수 있어요. 잘 저도 좀 가끔 많이 쓰고 있는데도 헷갈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채널은 일방향 소통이고요. 단톡방은 쌍방향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카카오톡 채널은 공식 계정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고요. 이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카카오톡 단톡방과 같은 게 일본 라인 채팅방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게 일본 라인 비즈니스 계정이에요. 이 라인 비즈니스 계정은 일본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만 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티쿤이 어쨌든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티쿤 재팬 구글 블로그에 먼저 글을 써요. 구글 블로그에 먼저 홍보글을 쓰고 이걸 아메블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일본 라인 채팅방에 뿌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걸 하려면 홍보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이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검색어 광고는 한 번만 잘 세팅하면 되지만 소셜 미디어 홍보는 계속 홍보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가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 라인 채팅 소셜 미디어 홍보를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 마케팅이잖아요. 그 중요하다는 관계 마케팅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때 형성이 됩니다. 지금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채팅으로 질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때그때 보고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는 검색어 광고고요. 두 번째는 티코는 소셜 미디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소셜 미디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티쿤 입장에서는 메일입니다. 메일. 티쿤은 일본에 50만 고객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이 50만 고객에게 여러분이 입점하면은 여러분의 상품도 홍보해 드리고 또 티쿤이 일본 고객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잘 가공해서 전달해 줌으로써 티쿤의 신뢰도 높이고 티쿤 그룹 소속으로 일본의 자사몰을 열고 있는 판매자들 권위도 높여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메일 마케팅 못했어요. 왜냐하면 직원 중에 이렇게 메일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글을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지금은 제가 한글로 홍보글을 쓰고 원어민도로 번역하게 한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채널로 배포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지금 하루에도 100명, 200명 가량의 300명 가량의 신규 고객이 들어오거든요. 이 사람들 메일을 진짜 용 입속의 여주처럼 소중하게 여기려고 해요. 그래서 메일을 받아보는 사람에게 이 메일을 안 보면 내가 손해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중요한 메일을 만들어서 일본 고객에게 물건도 팔고 또 일본 고객을 판매자로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어쨌든 메일 명단을 확보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불법일 수도 있는데요. 메일은 사서라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메일 하나 보내는 게 그 사람 삶에 큰 타격을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좀 먹더라도 메일을 확보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또 내 상품도 홍보할 수 있다면 가장 가성비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저도 법은 거의 다 지키고 살았지만 메일 확보하는 거는 불법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전 수집하려고 해요. 그래서 메일이 또 제일 싸요. 이 홍보 수단 중에서 메일이 굉장히 쌉니다. 검색어 광고는 무엇보다도 기본이고요. 또 멀리 내다봤을 때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일링은 확보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근데 티코는 이미 확보했으니까 소중하게 생각할 거고, 여러분께서도 메일은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확보하기를 권합니다. 검색어 최적화 기법은 구글이나 야후에서 일반 유저가 검색을 했을 때 유료로 걸어놓은 광고가 아닌데도 광고 바로 밑에 제일 먼저 나오게 하는 게 검색 최적화 기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기간에 되진 않아요. 컨텐츠가 좋아야 됩니다. 컨텐츠를 계속 관리해야 되는데, 컨텐츠 관리라는 것은 홈페이지를 잘 꾸미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블로그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내 상품이 구글 알고리즘에 채택돼서 올라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색 최적화는 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컨텐츠를 잘 만들면 저절로 효과가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꾸준하게 쇼핑몰을 관리하고 뭐 후기도 나오게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쇼핑몰을 잘 관리하는 거겠죠. 그 리뷰, 후기 뭐 이런 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활동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죠.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티콘 재팬에도 돼 있는데 제가 그 처리를 안 해놔서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눌렀을 때 여기 화면 하단에 보면 리워드 2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파는 회사가 저를 인플루언서로 인정을 해서, 인플루언서로 인정하면 내가 로그인했을 때는 이 마크가 떠요. 그래서 이 물건을 나를 통해서 판매했다, 저 주소를 보내는 거죠. 현재 URL을 복사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 URL을 따라서 들어왔을 때 저한테 25% 보상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이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티콘 재팬에도 다 그게 붙어 있어요. 이런 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이고, 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에게 이 URL을 주는 거죠. 이 URL을 너가 방송하면서 해라. 그럼 25%그 URL을 타고 들어온 사람한테 25%가 자동으로 적립되게 만드는 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회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죠. 전시회는 같은 전시회에 5 내지 6회 참여해야 간신히 관계가 형성된다고 해요. 근데 전시회는 물건 팔러 가는 게 아니라 또 고객 DB를 확보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 받으러 가는 거예요. 명함 받으러. 명함 받아와서는 뭐 하는 거죠? 또 메일 보내는 거죠. 이렇게 전시회 참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티코는 대략 이 6가지 방법을 기본 방법으로 쓰면서 디스플레이 광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다 따져봤자 여전히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검색어 광고하고 있고, 검색어 광고에 90% 이상의 공력을 들이고 있고, 올해 들어서 이제 2번 소셜 미디어 활용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일링 하고 있고, 검색 최적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코는 이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초창기 한 1, 2년은 그냥 검색어 광고만 하기도 바쁘실 것 같아요. 나머지 뭐 메일링 이런 거는 티콘이 좀 거들어 드리는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마케팅이라고 해서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티콘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어디를 그 검색어 광고는 어디를 쓰고 있고 또 돈은 얼마 들이고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소개해 드려서 여러분이 취사 선택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마케팅 길을 열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이번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유튜브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하여간 뭐 이런 돈을 얼마를 쓰고 있는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티콘 아니고는 뭐 공개하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참조 사항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이제 뭐 내 부스에 오는 사람한테 명함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주최 측에서 명함 받는 건 다음번에 그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한테 또 문자 보내잖아요. 전시회 쿠폰 보냈습니다 하고 또 보내줘요, 공짜로. 그래서 계속 DB를 확보하는 게 마케팅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아마존, 쿠팡, 라쿠텐 이런 데 들어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DB를 안 준단 말이에요. 고객 DB를 주지 않는데 뭐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고객 DB도 주지 않지, 뭐 그다음에 광고비도 더 비싸지. 그러니까 이제 종합몰 들어가는 거는 그다지 핵심 수단은 아니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티콘 재팬도 오픈 마켓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DB를 드리잖아요. DB도 드리고, 또 생각해보면 수수료 13%를 받지만 티콘에서 해주는 일이 무척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품도 받아주지, 배송도 책임져 주지, 뭐 송금도 해주지, 영업도 해주지, 이런 걸 다 해주는 거니까 수수료로 따지면 진짜 5%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티콘몰.jp는 입점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질문할 게 많은 시간은 아니니까요. 예, 다른 질문할 거리가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고요. 또 티콘도 이제 나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종합해서 티콘식 해외 직판 설명회를 유튜브로 또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또 서로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직접 현장에 오셔도 좋습니다. 현장에 오셔도 좋고, 오시기 힘들면 유튜브로 보셔도 됩니다. 오늘 한 거는 또 지금 촬영 다 했으니까 동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자료는 항상 티콘 자료는 이 www.tikonglobal.com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www.tikonglobal.com 이거 치고 들어오시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티콘은 어쨌든 뭐 티콘 사업도 티콘 사업이지만 많은 분들이 해외 직판해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리고 5월부터 중국에도 이렇게 여러분의 자사몰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진출할 분도 좀 힘을 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중국에 진출한 한국 업체가 거의 없더라고요. 너무 몰라요. 그래서 거의 티콘도 진짜 하나하나 배우면서 개척하고 있는데 또 실수 많이 하겠죠 뭐. 그렇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았을 때 여전히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나가면 이미 기회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중국 나가는 것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는 티콘도 두 아이템을 가지고 직판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서 또 티콘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